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일기입니다. 이재명이가 결국 조국과 윤미향을 3위를 했네요. 지지율이 7% 뚝 떨어져가면서 왜 3위를 했을까요? 물론 제 예측은 이제 불발됐네요.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 56%로 뚝 떨어져가면서 조국, 윤미향을 3위한 까닭이 궁금해집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문재인 호남 세력과의 압박에서 아직까지 문재인 호남 세력, 즉 박지원의 호남 세력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압박하니까 완벽하게 그것을 준비할 만큼, 대응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박지원 호남 세력들의 압박에 일부 후퇴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과 윤미향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56%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국, 윤미향 3인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재명의 쏙셈이 있는 듯합니다. 윤미향과 조국은 정북 세력이죠. 정북 세력의 서열로 보면은 조국과 임종석보다는 오히려 한명숙과 윤미향이가 서열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3인한다는 것은 이재명에게는 치명타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보다도 서열이 더 높은 정북 세력 윤미향을 내세워서 조국을, 그리고 임종석을, 윤미향을 내세워서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네요. 결국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까지 조국을 3위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이재명으로 봐서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문재인 호남 세력들이 민노총의 임종석 호남 언론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으로 봐서는 지금 조국과 박지원, 임종석 이 호남 세력들을 상대할 만큼 아직까지 정렬이 되지 않았다. 민주당도 호남 세력이 100명, 친노 이재명 세력이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만은 최동석으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내각을 완벽하게 친노 세력으로 장악하지 못했다. 최동석이 임명만 했을 뿐 아직까지 최동석이가 내각이나 법관이나 모든 세력들을 친노 세력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조국을 석방시켜 주더라도 조국을 상대할, 조국과 임종석보다도 오히려 종북 세력으로서는 서열이 더 높은 한명숙 위에 윤미향이 있는 것입니다. 윤미향이를 동시에 3연시켜서 조국을 윤미향으로 하여금 상대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당장 문재인 호남 세력, 즉 박지원과 임종석이가 좌파 언론으로 이재명을 압박하니까 정면승부하지 않고 조국을 3위시켜주면서 조국보다도 종북 세력으로서는 서열이 더 높은 윤미향을 석방시켜서, 윤미향과 한명숙이가 서열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은 친노 세력이고요. 이들이 서열이 더 높기 때문에 조국과 임종석 호남 세력들을 윤미향을 내세워서 제압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재명이는 임종석과 박지원과 문재인의 이 압박을 정면 승부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아직까지 최동석이가 친노 세력으로 내각과 법관들을 모두 배치하기 전이기 때문에 한명숙과 윤미향으로 하여금 조국과 임종석을 상대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이 박지원, 문재인 세력과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후퇴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발 이재명이가 물러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박지원 세력과 각을 세우기에는 아직까지 이재명이가 완벽하게 내각과 이 법관 세력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청래가 처음으로 호남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 의원들이 18명 중에서 10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걸 보더라도 박지원이가 뒤에서 지금 완벽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는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질타했죠. 이재명 친노 세력과 박지원 호남 세력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인데 이재명이는 살짝 한 발 물러서면서 조국을 석방시켜주면서 그 상대역으로 서열이 종북 세열로서는 더 높은 윤미향을 조국을 상대용으로 같이 사면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 내막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조국을 석방한다는 것은 결국 박지원과 임종석 그리고 조국, 문재인의 강한 압박에 이재명이가 한 발 물러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또한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종북 세력으로 보면은 서열이 더 높습니다.
조국과 임종석보다도 한명숙과 윤미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윤미향 남편이 서열이 종북 세력 중에서는 톱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을 내세워서 조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방법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에는 일촉즉발이죠. 이재명이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관 없이 조국을 사면시키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국과 임종석보다 더 서열이 높은 윤미향을 함께 사면시켜서 조국을 윤미향을 하여금 상대하게끔 한다. 그것이 아마 이재명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재명이 조국을 사면할 가능성은 제가 제로라고 한 것도 박지원 호남 세력과 임종석이가 지금 이재명을 압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재명도 어떤 보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관이 바로 종북 세력로서는 임종석과 조국보다 훨씬 서열이 높은 윤미향 남편이 가장 서열이 높습니다. 윤미향과 한명숙을 통해서 조국과 임종석을 제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재명은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해서 조국을 상대적으로 윤미향으로 내세워서 조국 호남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을 일단 당대표가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내각을 최동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친노 세력으로 모두 배치해서 장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조중동 중에서 조중동이 항상 제가 좌파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극우가 곧 극좌입니다. 조중동은 김무성 배신 세력을 돕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근래에 들어서는 이 동아일보가 가장 극좌, 극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좌와 극우는 같습니다. 즉 박지원과 김무성 배신 세력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극우라고 하는 것은 곧 극좌와 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즉 박지원 호남 세력과 이 조중동이 통하는 것이고 조중동과 이 좌파 언론이 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박지원 호남 세력과 김무성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근래에 들어서는 동아일보가 조국 사면을 가장 이렇게 바라고 내세우는 것처럼 머릿기사에 내보냈습니다. 자, 결국 호남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채널A, 즉 동아일보 채널A를 보면은 이준석을 불러다가 띄워주고 살려주고 키워주고 생쇼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동아일보입니다. 이 동아일보 채널A가 박지원과 지금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완벽하게 밀어주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조중동이 지금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박지원 호남 세력, 즉 조국 세력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강훈 신혜식 경찰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앞두고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네요. 결국 정강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죠.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신앙심을 이용해서 폭력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이제 본격적 수사를 착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집회에 앞장섰기 때문에 역시 신혜식도 본격적인 수사의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혜식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윤석열을 버리죠. 성삼영이가 행정관이죠.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서 인원을 동원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공익제보 형식으로 배신이죠. 이것 때문에 윤석열을 배신한 거죠. 윤석열을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을 지킨다고 생쇼를 하더니 결국 국민의힘에 합당도 못하고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에게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한 자리 얻을까 해서 그리고 또 정강원이는 합당을 할까 해서 생쇼를 하더니 결국은 다 실패하고 수사선상에 오르니까 발빼기 바쁘죠. 정강원도 그렇고 신혜식도 그렇고 이제는 윤석열 비서실 행정관까지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 형식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민간인을 좀 보내달라, 선동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민간인 선동 혐의로 공익제보 형식으로 그 문자를 공수처에다가 갖다 바쳤네요. 누가 그랬습니까? 신혜식이가 그랬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윤통을 다 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예측했습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김무성 배신 세력들 모두 윤석열을 다 버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다 버렸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정강훈과 신혜식도 윤석열을 다 버렸고요. 같이 사는 김건희 여사까지 윤석열을 버렸을 정도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석열에게 다 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김건희도 윤석열을 버렸다. 윤석열이 이제 완전히 혼자 몸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 조사받고 나올 때 얼굴이 벌게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팬티만 입고 누운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이는 특검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제수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거죠. 이제는 정장차로 못 갑니다. 이제는 특검에 불려가면 무조건 어떻습니까? 재판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수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쪽팔려서. 다 떠나고 없는 데다가 그동안에 출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양복 입고 갔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윤석열을 외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이는 김건희 여사한테도 이제 버림을 받고요. 정강훈이나 신혜식한테도 모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장에 나가면 죄수복을 입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아무도 윤석열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다. 이제 혼자 뭡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윤통팔이를 하는 사람은 딱 3명 있네요. 아직까지 김문수, 장동혁, 김한길만 지금 융통을 위해서 립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이나 김문수나 전한길이가 과연 윤석열을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김문수 최종적으로 자기 정치하느라 마치 처음에 계엄령을 찬성한 듯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발을 빼고 있죠. 계엄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동혁도 어떻습니까? 지금 계엄 찬성, 탄핵 반대했다. 지금 슬슬 다 빼지 않습니까? 전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저렇게 설치는 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해서 우파 당원들이,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오히려 전환길 때문에 깨어있는 우파들, 당원들은 모두 윤석열을 다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파 국민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을 다 떠나고 버리고 없습니다. 전환길이가 저렇게 설치면 설칠수록 윤석열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죠. 윤석열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 우파 국민들이 많다면 그것은 전당대회에서 조경태가 될 것이고요. 깨어있는 국민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경태와 김문수가 20대 20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당연히 80%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헌이 깨어있느냐?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제 많이 깨어났다고 봅니다. 친문을 외치는 극우들, 즉 전환기를 지지하는 이 당원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원들은 아마 이 김문수를 지지하겠지요. 그러나 당원 80% 중에서 깨어있는 당원들은 조경태를 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문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문수는 당대표가 되면은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이준석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서 당대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김문수의 최종 목표인데 당원들이 깨어있으면 조경태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회생되느냐 아니면 폭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단도대위에 윤석열을 올려놓고 다 죽은 윤석열을 살리겠다며 짝두 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친윤 어게인을 외치는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이 세 무당이 지금 짝두를 타고 있는데 과연 이 자들이 윤석열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 다 죽은 윤석열을 단도대위에 올려놓고 짝두를 타는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이 세 사람이 칼춤을 추며 장단을 맞춰 무당구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죽어야 다시 사느냐 아니면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어서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개혁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는 당원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